고요하던 바다가 한바탕 야단법석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고래 부위 3개 매달고 고래 피를 흘리며 고래는 지금 짜살에 맞아가고 지금 부위를 달고 있어가지고 자망을 못하고 피 흘리며 신음하는 밍크고래. 현재 거리 1.9마일. 일촉즉발에 쫓고 쫓기는 생존의 현장. 우리 바다를 찾아온 진구. 밍크고래의 신음. 갈 곳 없어진 바다. 보금자리를 꿈꾸며 찾아온 밍크고래에게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에 희생되어 온 고래. 우리의 아픔과도 닮은 고래의 순환사. 그들이 마음껏 춤추며 살아갈 바다는 과연 없는 걸까요? 바다는 꿈입니다. 거친 파도 너머 우리가 끌어올려야 할 생생한 삶이었으며 또 달려가 힘껏 펼쳐갈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너른 바다, 울산 장생포항이 굽어보이는 언덕마을.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풍경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옛사람에게는 그때 그 시절의 기억 소환의 장이요,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는 마냥 신기한 놀이터일 겁니다. 동네 구멍가게가 사람들로 북적거리네요. 그런데 이 마을 독특한 간판이 눈에 많이 띕니다. 바로 고래. 한때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이 마을. 집채만한 고래를 잡았다는 무용담도 이곳에서는 실제 상황.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생포 옛마을이 고래문화 마을로 바뀌며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옛부터 고래가 많아 평해, 즉 고래의 바다로 불렸던 동해안 울산 앞바다. 해마다 5월이면 이곳 장생포에서 성대한 고래 축제가 열립니다.
길가를 가득 메운 인파와 흥겨운 반주에 맞춰 입장하는 퍼레이드가 고래 축제의 시작을 알리죠.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앞세운 축제는 1995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만 67만 명이 찾은 울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래 축제 하니까 좋고 고래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레이드 하니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뭐 옛날부터 울산에 고래를 많이 잡고 했다 그러지. 고래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거든요. 그런 문화가. 그냥 울산 이 지역 이 바다가 고래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드디어 장생포 해변길을 수놓은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 셋! 날려주세요! 2017 울산 고래축제 상징의 고래가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도 둥실 떠오릅니다. 자, 이제 바다로 가볼까요? 거대한 조선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울산. 이젠 고래보다 더 큰 선박들이 이 바다를 채웁니다. 선장님 눈길이 바다를 주시하는데요. 고래 축제의 꽃 하면 뭐니 해도 고래 탐사입니다. 돌고래 떼를 만났습니다.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녀석들 모습이 춤사위 같죠? 고래는 허파로 호흡하는 포유류라서 물속에 있다가도 반드시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돌고래 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탐사선에 오른 분들 운이 좋습니다. 하야흐로 돌고래떼의 춤사위는 고래가 돌아오는 철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울산의 젖줄 태화강을 거슬러 까마득한 옛 기억을 품은 성스러운 땅으로 향합니다. 울주군 언양읍 대곡천 계곡 깊숙한 곳. 높이 3m에 너비 10m, 방구대라고 불리는 절벽바위와 마주합니다. 선사시대 유적인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인데요. 수천 년 전 선사인들이 남겨놓은 200여 점의 바위 그림으로 육지동물과 바다고기, 특히 고래와 고래 사냥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역사적으로 일단 반구대 암각화에 보면은 다양한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암각화 그림들을 보면은 긴수염고래, 귀신고래 정도는 뚜렷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고래들은. 결국은 7,000년 전 그런 선사시대 사람들이 고래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울산 근해에 고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고래와의 인연은 그렇게 까마득한 시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배도 사람도 한적해진 장생포 항구.
고래라는 간판을 단 식당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고래고기. 못했어도 사람들은 이 특별한 맛, 고래를 찾습니다. 이제 고래를 먹기 좋게 토막 내서 이제 삶으려고 핏물을 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능숙하게 고래고기를 손질하는 수민 씨. 어머니한테 고래고기 이제 요리를 배운 지는 거의 20년 돼 갑니다. 그때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여기 한 3-4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장세포 내에서만 해도 20군데가 넘으니까 지금 엄청난 거죠. 고래 중에서도 현재 식용으로 쓰이는 것은 밍크고래입니다. 부위별로 식감과 맛이 달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고래 가슴살 센 거를 약간 얼려서 이렇게 드시는 걸 우산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밍크고래의 모듬 한 접시 완성. 여기에서 끝나면 섭섭하죠? 고래고기 육회 들어보셨나요? 싱싱한 고래 육회를 채 썰어서 양념에 조물조물 갖은 채소에 버무려내면 그 또한 별미. 모듬 시키시면 이제 고래 한 마리 드신다 생각하시고 종류별로 뭐 수육, 육회, 생고기, 가슴살 부분, 꼬리 부분 골고루 다 나오니까 거의 12가지 맛을 보신다 생각하셔도 돼요. 일반 회나 고기보다 귀한 만큼 가격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거물에 걸려서 이제 죽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경매해서 사 쓰다 보니까 워낙 구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고래집은 많은데 이제 사야 되니까 다들.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고단한 일상을 마무리하며 대포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잔 쭉. 여기에 별미 안주 하나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지요. 고래잡이가 성행했던 시절부터 고래고기는 울산 사람들에게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고래고기는 별미로 기억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고래고기 취급점은 어림잡아 300여 군데. 한 해에 평균 240마리 정도의 밍크고래고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100곳이 넘는 식당이 이곳 울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담았어요. 와, 밍크만 하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그냥 간식거리였다, 간식. 우리 유년기 때 고래 안 먹고 산 사람 없으니까. 그 양반 참 맛있게 드십니다 그려. 어느새 접시도 홀쭉. 갈판 주고 맛있고 담백하고 깨끗하고 술을 안만 먹어도 체하지 않고. 고래고기 한 점에 추억 하나. 이 고래가 우리는 어릴 때 생각해보던 고래 다 먹고 부산 토백이들은 다 고래고기 다 먹고 살아오는. 야, 니 잘생긴다, 생각다, 저거야. 형이 나라면 스님들이 먹는 음식들 옛날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원시는 고래를 못 잡고 이런 문제 때문에, 폭염 문제 때문에 보면 고가의 이제 음식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왜 수가 있으니까 위에 선생님들은 어립되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고래고기 추억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30년 전 이때 방아진 들어가면요 잔두를 팔았거든. 안주 이런 거 한 이렇게 토막토막 주는 건 서비스라. 고래잡이가 가능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곳 사람들에게 친숙한 맛. 고래 우리는 아버지와 같다. 어릴 때 손잡고 그런 걸 잊지 못하지. 아버지와 같이 나누던 그 시절에 그 정서, 그거는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건대 우리나라에선 고래잡이가 금지된 것 아닌가요? 새벽부터 나고드는 백고동 소리로 활기찬 울산 방어진 항구. 거기다 만선의 기쁨까지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일찌감치 서둘러 폭우로 돌아온 어선 한 척.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선이 매달고 온 것, 뭔가 제대로 잡은 모양인데요. 밍크고래입니다. 기중기로 끌어올려야 할 정도의 길고 거대한 몸집.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그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옴짝달싹 못한 고래는 숨을 쉬지 못해 결국 죽고 맙니다. 며칠 동안 그물에 걸려 있었던 걸까요? 그물과 엉킨 살점이 녀석의 사투를 아프게 드러냅니다. 포경이 금지된 이후 고래는 이처럼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hun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죽은 고래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 주인, 경매를 거쳐 판매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복권 당첨이랍니다. 눈치코치 치열한 경매 현장. 8,900.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라 불릴만 하네요. 뭐 7m 듣고만은 뭐한 4, 5천만 원씩.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한 9천만 원 생각했었는데 8,900이랑 똑같은 그런 옛날보다는 지금 뭐 별로 돈 예전보다 한 40% 정도는 오르다 봐야지. 찾는 사람은 늘고 잡는 건 어려우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고래가 없으니까 장사하는 집은 많고, 과거에는 좀 뭐 불법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요새 그런 게 일절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자동적으로 좀 비싸지는 거죠.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경매가 끝나면 곧장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덩치 큰 고래를 솜씨 좋게 부위별로 잘라내는 모습은 제법 볼만합니다. 그러나 녀석에게는 안타까운 최후. 먹이를 따라다니는 게 일반적인 이제 고래들의 습성이거든요. 동해 안에 좁은 대륙붕이 쭉 연안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울산 앞에서부터 이제 넓어져서 일본 쪽으로 확장이 돼서 이제 울산 앞에는 전체적으로 대륙붕이 형성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먹이가 많은 쪽이 이런 울산 앞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먹이를 따라다니는 고래들도 많이 나타나고, 긴수염고래, 참고래, 귀신고래 같은 우리 바다에 많았던 고래들을 다 잡아서 이제는 이제 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그나마 볼 수 있는 고래가 밍크고래인데,
돌고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연안에 남은 최후의 밍크고래. 일명 쇠정어리 고래라고도 불리는데요. 몸길이 평균 7m, 최대 14톤에 육박하는 몸무게로 뾰족이 나온 입모양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고루 분포에서 과거 20년 동안 포경의 주요 대상이 된 멸종위기 관심 필요 등급의 고래입니다. 밍크고래는 그 수염고래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작은 고래에 속합니다. 한 8m 정도 되는데 체 역할을 하는 고래 수염이라는 게 달려 있어서 먹이를 걸러 먹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먹이와 바닷물을 함께 삼켜서 바닷물은 뱉어내고 먹이만 이제 소화하는 거죠. 세계의 바다를 떠돌던 밍크고래는 해마다 2월쯤 한반도 연안 여행길에 오릅니다. 남해를 거쳐 4월이면 울산 장상포에 이르고 5, 6월이면 절정에 다다르죠. 한때는 고래의 바다라 불릴 정도로 고래가 많았던 이곳. 언제부턴지 흔하던 밍크고래마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밍크고래를 만나기 위해 울산 연안을 수색하기로 한 제작진. 배봉 온다. 어디? 정면 12시. 살짝 등만 보이더니 어느새 사라진 녀석. 우리나라는 지금 일반적으로 밍크고래가 이동하는 경로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얘들이 피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이제 더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밍크고래 수중 촬영을 위해 취재진에 합류한 김동식 수중 촬영 감독. 숱한 바닷속을 누빈 베테랑 잠수부지만 그도 밍크고래는 아직 보지 못했답니다. 먹이를 따라온 밍크고래. 녀석을 위협하는 바다. 바닷속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적극적인 어구 있잖아요. 트롤같이 끌거나 어구를 설치해놓고 기다리는 어업들, 유자망, 통발, 이런 어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바다의 면적도 굉장히 줄었고요. 거대한 선박들. 고래의 바다라 불리던 울산항은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닙니다. 고래가 숨쉬는 동해바다는 이제 노랫말에서나 들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울산 앞바다 해상에서 숨가쁜 추격신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달아나려 했지만 어선은 결국 따라잡히고 맙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선박인데 알고 보니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온 배랍니다. 고래고기 맞죠? 예. 잡은 즉시 해체에 몰래 숨겨온 건데요.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연장들도 발견했습니다. 작살 2개. 자, 식살. 꽂히면 날개처럼 펼쳐지는 작살촉. 고래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보시면 이게 작살봉입니다. 작살봉. 이렇게 꽂은 다음에 작살촉이 고래 꽂히면 작살촉이 꽂힌 고래를 피가 닿아서 고래가 죽을 때까지
배 옆에 이 고래를 차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던진 선원이 빼면 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래 몸에 이렇게 작살촉이 꽂히게 되고 17년 3월 28일 멸종위기인 밍크 고래가 불법 보관되어 있는 냉동 창고를 압수수색하여 유통업자와 식당 업주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에 근거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 고래 고기 4.18톤을 압수하였습니다. 15년 4월부터 단속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재료로 공급하여 약 23억 원 상당을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선박용 부품 공장을 급습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년간 불법적으로 고래고기를 유통 거래해온 유통업자와 식당 주인 등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날 압수된 고래고기만 4.18톤. 냉동 창고에는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말 그대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공매 처분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연간 고래고기 소비량은 240여 마리. 그런데 그중 적법한 절차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되는 밍크 고래는 연평균 76마리에 불과합니다. 경매되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래 양이 작으니까 고래를 포획하는 선단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런 고래를 받으면 이윤도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또 그만큼 고래를 찾는 일반 손님들도 많으니까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 불법 고래를 유통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현재 불법 포획으로 검거된 선장과 선주는 즉시 구속, 실형을 언도받으며 초범일 경우는 불구속 입건, 벌금 1천여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 마리당 수천만 원에 거래되다 보니 발견만 했다 하면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불법 포획의 작살은 점점 더 밍크고래를 조여듭니다. 머나먼 길을 달려와 만난 고래의 바다. 더 이상 녀석들에겐 천국이 아닙니다. 고래 순환선은 근대 산업혁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도시를 밝히는 등유에서부터 윤활유,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원 고래를 찾아 포경선은 전 세계 대양을 누볐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러시아 사람 게이제를링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한제국으로부터 이제 포경 권리를 사서 이제 또 포경을 하거든요. 그때 포경 기지를 6군데 임차를 하고 나중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지고 러시아가 물러간 그 자리를 일본 사람들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다를 빼앗겼고 고래도 빼앗겼습니다. 한반도 근해의 포경업을 독점한 뒤 일본은 장생포를 포경 기지로 삼아 닥치는 대로 고래를 잡았습니다. 한국 근대 포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한 울산 장생포. 일제가 세운 6개의 포경기지 중 장생포는 전체 포획량의 60%를 담당할 만큼 그 규모가 컸습니다. 이게 포경 금지 두해 세 전에 얼마 전 같으시죠? 그렇죠. 저게 사진을 포경업이 금지될 때까지 고래포를 잡았던 포수 추소식 씨.
1985년 장생포에서 일하던 포경선 선원이 321명. 울산 군수 할래, 고래잡이 포수 할래, 고래잡이 포수한 데에서 돈을 그만이 많이 벌었어요. 장생포항에 고래잡이 배만 21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선박 생활할 때는 다른 리는 최고 부자가 그 양조장 정도, 정미소 정도가 그 마을의 중소기업 사장 정도인데 여기는 한 리에 큰 선박 회사가 두서너 개 있었으니까 비교가 되죠.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포수가 향한 곳은 고래문화마을의 고래해체장. 고래 포획이 허용되던 1985년까지 동해로 이동하는 고래를 잡던 포경선. 그때는 주종이 밍크고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젊을 때 고래잡이 할 때는 그 장수경 큰 집채만한 그게 주 포획 어종이었어요. 그게 이제 워낙 많이 잡다가 보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게 이제 조금 희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밍크 고래라는 게 있어요. 그 고래가 좀 적어요. 그걸 주종으로 잡아요. 물 위로 떠오르는 고래를 향해 작살포를 날리던 그 순간 포수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동트기 전에 배들이 전부 다 장세포항에서 동해안을 출항하거든요. 망루에서, 망통에서 그 전문으로 보는 직책이 있어요. 갑판원이라고. 살피고 고래 발견한 다른 뭐 의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발견. 숨이 차 해수면 위로 잠깐 떠오르는 고래. 그 찰나의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하는데요. 수업되기 4년 전에 그 간포 동방 한 50km 해상에서 큰 고래, 길이 한 18m 좀 되고 무게 한 55톤, 60톤 그 정도 되는 게 잡은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가장 큰 고래였어요. 305톤, 320톤. 취재진이 발견한 1980년대 포경 선박의 영상 자료에는 당시 고래잡이의 치열하고도 생생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몸에 박히면 빠지지 않는 작살. 쇠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고래가 바닷속으로 도망가더라도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포경이 금지되던 무렵 고래잡이의 주종은 밍크고래였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있던 긴수염 고래는 그 17, 18세기에 거의 다 잡아버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포경을 할 당시에 귀신고래를 또 엄청나게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일본도 한 1933년 이후로는 귀신고래를 거의 못 잡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참고래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포경을 시작하니 한 70년대 될 무렵부터는 또 안 잡힙니다. 뭐 거의 다 잡아냈다고 봐도 되겠죠. 큰 고래 잡을 때는 밍크고래를 안 잡았어요. 질도 나쁘지. 조그만 거 잡아야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밍크고래밖에 잡을 길이 없어요. 그대로 잡았으면 뭐 멸종돼버리죠. 봄이면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올라오던 수천 마리의 밍크고래들.
선원들은 편하게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모자랐습니다. 밤새 이어진 포경선의 조업, 새벽녘이 되었어야 비로소 장생폭으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만선의 기쁨으로 그득하던 시절. 고래잡이로 유명해진 장생포항에 고래고깃집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어느덧 명물이 된 고래고기. 이곳 장생포 사람들에게 고래고기는 추억의 맛이자 더없이 값싸고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주었습니다. 1986년 포경업이 금지된 이후 장생포는 쇠퇴의 길을 걸었지만 고래고기는 추억의 맛이 되어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래고기가 비싼 몸값이 된 데는 장생포가 고래 관광으로 특수를 누리면서부터인데요. 혼액된 민크고래 수요로는 밀려드는 관광객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자연스레 고깃값은 뛰어올랐습니다. 울산 애경서 수락에서 나왔습니다. 더욱 치밀해진 불법 포획과 유통의 현장. 검거된 유통 선박에서 엄청난 양의 민크고래 자루가 발견됩니다. 앞선에 올려버려. 불법 포획선이 고래를 바다에 두고 가면 유통선이 건져 올려서 바로 해체 작업을 하는 것으로 포획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인천항에서부터 달려온 민크고래. 고래의 등 깊이 작살의 흔적이 아프게 드러납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울산 주변에서만 이루어지던 불법 포획은 서해안까지 뻗어나갔는데요. 잡힌 고래의 DNA를 채취 기록을 남겨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치솟은 민크고래의 값이 불러온 인간의 탐욕. 점점 잔인한 수법으로 바뀌어가는 불법 포획의 현장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바다. 그만큼 민크고래의 신음도 더욱 깊어집니다. 그나마 우리를 반겨주던 민크고래도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요? 일찌감치 조업을 마친 배들이 울산 방어진 항으로 들어옵니다. 50년 뱃일로 이곳 바다밑이 훤한 김 선장. 이게 우리 그물발이 하는 이거는 솔직히 말로 아침에 3시에 2시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 하루 종일 일해도 솔직히 말로 노가다 일당도 못 부려요. 일은 말도 죽을 바 살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네 아마 고래발은 좀 편하고 좋은 나가는 날짜도 적고 이렇다 보니까네 그게 손을 좀 많이 되는 거예요. 한때 그도 고래 불법 포획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막 넘하고 당신 배 한 척, 내 배 한 척. 그때는 이만큼 안 봐서 안심했거든. 안심했는데 여기서 하도 심해가 어디 간다고 하면 전부 이제 포항을 갔지 다. 포항에서 포항, 축산, 무포, 간포부터부터 쫙. 이제는 서해안까지도 손을 뻗은 포획. 민크고래에게 안전한 바다는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제작진은 민크고래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바닷길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선박들로 채워진 울산 앞바다.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는 밍크고래 탐사를 위해서 울산 앞바다 물길에 호원한 김 선장의 안내를 받기로 합니다. 마침 바다도 장판처럼 잔잔합니다. 방어진 항구에서 울기 등대를 지나 북동쪽 해상 40여 킬로미터, 6, 7월 밍크고래가 종종 출몰하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선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바다로 향합니다. 뭔가 발견한 걸까요? 잔잔하던 바다에 신호가 옵니다. 이거 내가 이게 금방 봐있는데. 탐사선의 엔진 소리에 겁먹은 걸까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밍크고래. 1차 밍크고래 탐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제작진은 다시 한 번 더 밍크고래 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6월이 지나면 울산 앞바다를 떠나는 밍크고래. 제작진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그런데 파도가 영 심상치 않습니다. 파도 실어버리면 안 되겠는지라. 우리 바다를 헤엄치는 밍크고래를 포착하기 위해서 제작진에 합류했던 김동식 수중 촬영 감독.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밍크고래를 수중 촬영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고래를 보야 뭐 제가 촬영을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연일 탐사 실패로 초조해진 제작진. 대형 고래들이 모두 자취를 감춘 지금 한반도의 마지막 고래라 불리는 밍크고래마저 사라져가는 걸까요? 일단 밍크고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이나 다른 물체, 다른 짐승들을 굉장히 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잘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등만 살짝 나왔다 또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밍크고래 습성이나 이런 걸 잘 알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사실 좀 보기가 힘듭니다. 해마다 멸치보다 작은 곤쟁이 떼를 쫓아오던 밍크고래들. 인간의 욕심에 밀려난 녀석들은 지금 어느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까요? 서둘러 항구를 빠져나가는 선박.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고래탐사선입니다. 정기적으로 한반도 연해를 돌며 고래종과 분포 밀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고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고래 DNA를 보관 관리하며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는 데도 한몫을 합니다. 최근 고래연구소 탐사선도 밍크고래를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데요. 어미 새끼. 드디어 수면 위로 등장한 고래등. 밍크고래일까요? 이 녀석은 범고래라고 돌고래과에서도 가장 큰 종입니다. 상어와 고래도 잡아먹는 바다 최고 포식자죠. 고래가 떠난 자리. 그래도 장생포항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1900년대부터 근대 포경 방식을 선보이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장생포의 고래잡이. 고래들에겐 곧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래문화마을과 함께 포경업에 대한 기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생포 박물관입니다. 우리네 동해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고래. 그 흔적이 남아 이 아이들에겐 추억이 됩니다. 고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고래바다 여행선이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고래의 바다 울산 해역을 달리며 고래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래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기존의 발견 지점 데이터와 주변 어선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한 손님이 여행선을 찾아왔습니다. 8살 예은인데요. 이 아이에겐 첫 번째 고래 여행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눈동자의 예은이는 소아암을 앓은 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유난히 고래를 좋아하는 예은이에게 고래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가족들. 그렇게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아직 고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 마음이 되고 신명이 절로 납니다. 고래를 만나기 전 예은이도 바다를 누비는 용감한 선장이 돼보기로 하는데요. 언니와 함께 바다 선장이 된 예은이. 멋진 포즈로 추억을 담습니다. 눈 좋은 가판원이 고래떼를 살핍니다. 고깃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고래 먹이도 가까이 있다는 뜻.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에 고래떼가 발견됐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현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래를 볼 수 있도록 항해를 하겠습니다. 고래 소식에 몰려든 관광객들. 예은이도 신이 납니다. 그냥 저는 수족관 거기에서 보고 얼마나 보고 고래떼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여행선. 모두의 시선이 모입니다. 드디어 만난 돌고래. 곁에서 놀거나 여행선을 앞지르면서 녀석들이 장난을 칩니다. 고래 어땠어? 귀여웠다. 점프할 때 눈이 보였잖아. 그게 귀여웠어. 눈 보였어? 제주도에서 본 거랑 지금 본 거랑 뭐가 달라?
좀 더 가까이 돌고래를 보고 싶은 예언인데요. 우와, 보여? 잘 안 보여 근데. 되게 많은데? 잘 안 보여.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저기 물결치는 거. 저 안 보여? 물결치는 거? 응. 저기 잔잔하게 많이 뛰어가잖아. 안 보여. 어? 조그만한 거 올라온 거 있지. 얘는 봐봐, 이거 봐봐. 오, 귀엽다. 마음은 어느새 고래와 헤엄치고 있는 아이. 왜? 고래. 뭐라 왜 비어? 고래 하나. 저기 있어. 오빠 저기 있어. 더 이상 고래가 보이지 않자 어미를 부르는 새끼 고래처럼 예은이가 소리를 냅니다. 예은이의 바다에 더 크고 많은 고래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를, 그 꿈을 저도 함께 바라봅니다. 먹고 먹히는 생존의 현장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바다. 우리네 바다와는 사뭇 다른 풍경의 이곳은 호주 북동쪽 퀸즐랜드주의 케이언즈 해변입니다. 케이언즈는 열대 우림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를 만날 수 있는 유명 관광 도시인데요. 특히 일명 바다소라고 불리는 듀공이나 바다거북과 같이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들을 보호하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냥보다는 공존을 택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케이언즈의 바다는 곧 밍크고래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6, 7월이면 이곳 관광회사들이 밍크고래 탐사 프로젝트를 열고 있습니다. 바다 탐험은 모두에게 설렘. So we will give them to you as you go down the stairs. These will you put pins on, three off the rope and give you one of these. Shine your light beam just to the side of it. So say it's the pen. Alright. 김동식 수중 촬영 감독도 탐사대에 합류하며 우리 바다에서 실패했던 밍크고래 수중 촬영에 마지막으로 도전해 봅니다. 고래와 함께 수영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일 텐데요. 밍크 탐사선에는 인근 제임스 쿡 대학 고래 연구팀도 함께 했습니다. We want to preserve whales and dolphins because they're amazing creatures. We don't know a lot about a lot of the species. For example, the dwarf minke whale.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숨쉬고 살아가는 밍크고래. 점점 사라져가는 큰 고래들에 비해 아직은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귀한 고래인데요. 6월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군락인 이곳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찾아와 녀석들은 고단한 바다 여행을 쉬어갑니다. 산호초 덕분에 수심은 불과 10m 남짓. 바다 밑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수중 탐사의 최적지. 행여나 고래가 놀랄까 이 줄을 잡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곳은 또 다른 세계. 드디어 펼쳐지는 바닷속 별천지. 길이 2,000km에 달하는 산호초 군락은 바다 생물의 천국입니다. 1,500여 종이 넘는 물고기들과 4,000종이 넘는 연체동물이 살아가는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
바다 거북도 이곳에서는 안심입니다. 행여 밍크고래인가 했는데 아니군요. 조그만 녀석이 겁도 없이 큰형님 입속을 제 집처럼 드나드네요. 한참 물고기들 재롱에 눈길을 파는 순간 저쪽에서 무언가 다가옵니다. 밍크입니다. 이곳을 찾는 밍크고래는 독특한 지느러미 무늬를 가진 난쟁이 밍크고래랍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녀석은 늘 둘이나 셋이서 함께 다닙니다. 우리 바다에서는 예민해서 선박이나 인기척에도 멀리 도망가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 가까이 장난도 치며 제법 여유를 부립니다. 한참 동안 잠수하느라 숨이 찼는지 숨 쉬러 수면 위로 올라가는 밍크고래. 배위 연구팀들도 밍크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일명 쇠정어리 고래. 이 밍크라는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마인크라는 배 선장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마인크 선장이 어느 날엔 대왕고래를 잡았다고 허풍을 떨어서 봤더니 고래가 작고 볼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마인크가 잡은 고래다 해서 그의 성을 따 마인크고래, 즉 밍크고래가 된 겁니다. 충분히 호흡한 녀석들이 다시 바닷속으로 자명해 들어갑니다. 까불이 돌고래라면 밍크는 참 점잖고 순합니다. 정면으로 내가 앞으로 오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느낌 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밍크고래를 여러 번 같이 추적을 하고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밍크가 멀어질까 봐 숨을 죽이면서 찍었는데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쫓고 쫓기며 포경의 대상으로 우리 바다에서 신음하던 밍크고래. 이곳에서 녀석들은 평화롭습니다. 고래를 비롯한 바다 생물 보존은 관광 자원이라는 또 다른 의미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간 수백만 명이 찾아와 고래 관광을 즐기면서 그 경제적 가치는 수백억에 달합니다. 살아있는 고래와의 교감. 호주인들은 이 바다를 스스로 지켜가며 공존과 공생의 지속적인 가치를 깨닫습니다. When we first saw him, I was pretty excited. I saw it and started pointing it out to everyone. It was pretty incredible to see him for the first time swimming up right next to you. That was fun. Yep. Very cool to see the Milky Way. It was a lot smaller than what I thought it would be.
but it came up fairly close a couple different times. It was awesome. 개체수는 많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의 동물 밍크고래. Just collected a free-floating skin sample. We'll actually be looking at the DNA of the skin sample, and this will help us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around the taxonomy of this species. Because at the moment it's undescribed, so we don't really know where it fits into the family tree of minke whales, but hopefully with further analysis, one of our students from the Minke Whale Project will be able to answer this question in the future. 더 깊이 알게 된다면 밍크고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란스럽고 온통 그물투성이의 위험천만한 우리 바다와는 달리 호주 케이언즈에서 만난 밍크고래의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점잖게 장난도 쳐보는 대담한 녀석들.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닙니다. 우리도 고래의 가치에 대해 좀 더 멀리 바라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불과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고래를 산업화했고 그 결과 멸종 위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포획을 넘어 학살이었던 고래의 아픔. 그러다 포경 금지라는 극단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고통받는 우리의 바다, 고래의 눈물. 수천 년을 이어온 고래와의 인연. 그리고 그만큼 계속되어 온 고래 사냥의 기억. 멸종의 위기와 생태계 복원이라는 갈림길에 놓인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포획하는 것보다 보존할 때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미래. 우리의 바다에 남은 마지막 고래 친구. 밍크고래의 춤을 보면서 인간과 고래의 공존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의 고래바다 경해, 동해에서도 고래들이, 밍크고래가 행복한 춤을 출 수 있기를. 그리하여 바다를 향한 원대한 꿈을 다시금 꾸게 되길 바라봅니다.